격렬하게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창원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주는 대상경주 2일차입니다. 3경주하고 4경주는 준결승전이 펼쳐지면서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지는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는 우수급 편성이죠. 5경주하고 6경주도 우수급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주와 또 맞대결 양상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이 경주 편성을 보고 작전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교차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신동현이 전일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석윤하고 유선우, 공민규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신동현 제기랑 발에 나가기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동현 입장에서는 노태경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노태경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과 최성윤의 전략적인 협공이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유선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7번과 유선우와 신동현하고 유선우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신동현이 노태경, 조용수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석윤이 젖히면서 유선우, 공민규를 불러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신동현 이래저래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특성급 2경주입니다. 전일 최라선 준결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몸싸움 밀려나다 보니까 준결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라선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라선 입장에서는 그래도 파업 선수인 김민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이 때리고 최라선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동갑내기 친구 김용환의 선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류재민도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류재민이 때리고 배민구, 김형환이 막해 나간다면 최래선 김민철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어요.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준결승전 1차전 창원 3경주입니다. 정종진과 정혜민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도 두 선수가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준결승전이 두 경주다 보니까 3차권 안에 들어가야지 결승 갈 수 있고 4차권 진입한 선수 둘 중 한 명 득점 높은 선수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창원 운영본부의 배려로 인해서 성낙승이 4경주가 아닌 3경주에 출전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용규가 아무래도 정종재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성낙승이 전용기로부터 전용기를 밀어내게 된다면 3차 진입하면서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고 전용규에게 몸싸움에 성낙승이 전용기를 밀어내지 못한다면 결승 가지 못할 상황이라는 점 과연 운영본부의 배려를 받은 성낙승이 얼마만큼 전용기를 밀어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빡빡합니다. SS급 선수들 양승원과 황인혁이 있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양승원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만 반면 황인혁은 계속해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청권 협공보다는 전원규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과 전원규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양승원과 황인혁의 동반 입상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양승원이 독자 승부를 펼쳐 나간다면 전원규가 후비권에서 저치기 타이밍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기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박용범이 쫓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뒤늦게 라인 시도에 나갈 수 있는 황인혁이 후미권 공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와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죠. 창원 우수급 1경주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 전일 신동현이 직선에서 잡혔어요. 과연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 입장에서는 때릴 수 있는 노태경, 조용수와 협공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최석윤, 심상은, 공민규, 유선우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신동현 파업 선수들에게 밀려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신동현이 노태경, 조용수와 협공 펼쳐 나가느냐 아니면 최석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뭐 자리 선정 과정에서는 어차피 신동현이 좋은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태경이 힘을 써야 되고 신동현과 조용수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는 아무래도 최석윤이 치고 나오고 유선우, 공민규가 막해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태경도 덮이기보다는 좀 먼저 본인도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동현이 막해 나가고 조영수가 보니까 따라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1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1번의 직선 추입이 원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하고 1번,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최석윤도 직선 추입이 원체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순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노태경의 희생이라고 한다면 신동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견제 나가기 위해서 조영수를 다하고 후미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조영수도 마크 되면 충분히 비파업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인 것 같습니다. 7번,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신동현의 뒷자리는 조용수가 막혀 나가면서 훈련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현이 또 저측에 나선다 하더라도 조용수를 달고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노태경 믿다가 신동현이 내선에서 갇혀버리게 된다면 최석윤이 넘어서죠. 최석윤이 넘어서게 된다면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유선우가 쫓아 들어가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합니다. 공민규가 외선에서 알아서 날라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파업 완승이죠. 16하고 1호입니다. 16하고 1호는 과감하게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16과 1호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신동현하고 최석윤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7번,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한 명을 챙겨준다면 노태경이 아닌 조영서 쪽에 7번과 4번을 한번 7번과 4번을 한번 차선책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이경주입니다. 최래선 참 답답합니다. 전일도 마크만 지켜냈었더라면 무난하게 준결까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몸싸움에서 털리면서 건약진에게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웬만해선 최래선도 몸싸움에서 털리지 않는데 전일은 좀 방심한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최래선, 금일만큼은 정신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최래선이 파업 선수인 김민철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비파업 동갑내기 친구인 김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이 이래저래 타이밍 잡아 나가기에 있어서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최래선이 막혀 나가고 최래선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김형환이 따라 들어간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을 끝까지 믿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해 나가야 될 직선에서 좀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철도 때리면 11초 대 초반 시속까지는 아직까지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죠. 중반 정도는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김용환 쪽에 좀 밀착 막혀 나갈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김민철의 선행감이 좋다면 1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5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호입니다. 5번이 버텨내기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1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김민철이 때려봐야 시속이 안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최래선이 1번만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류재민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류재민도 잡고 때리면 11초 대 초반 시속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이 좀 많아지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김민철과 힘 대결에서는 류재민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써버리면 최래선 김민철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이런 편성에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류재민인 것 같습니다. 류재민의 김형환, 류재민의 배민구를 공략해 나가보고 싶어요. 4-3이나
4입니다. 4-3이나 4-2 경주권 정도는 최래서는 김민철만 믿고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류재민은 부담 없이 힘을 쓰기만 하면 머리 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4하고 7-2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3하고 1-5인데 1번과 3번 쪽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특성급 3경주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뭐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정종진하고 정혜민이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직전 결승전에서도 정혜민이 11초 때 중반 시속으로 반바퀴 젖혔어요. 정종진이 쫓아나가면서 직선 추임력 발휘해 나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도 7번이 앞장서고 4번이 마크에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영규인 것 같습니다. 전영규가 아무래도 4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성낙성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일도 성낙성이 몸싸움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양승원과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5번 양승원과 성낙성이다. 11배 좋은 배다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성낙성 정종진을 빼앗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크에 약한 전영규를 집중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준결승전이 두 경주입니다. 3차권까지 진입한 선수는 모두 다 결승 갈 수가 있고, 4차권 진입한 선수 2명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4경주에는 100점대 넘는 선수들이 4명이나 있어요. 뭉치면 4차권 안에는 4명의 선수가 100점대 선수가 4명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성낙성 4착하면 결승 갈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영규를 적극적으로 몸싸움 밀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전영규가 밀릴 것이냐,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4번하고 7번하고 4번이 동반 입상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7번 활에 나갈 4번의 직선 추입발이죠. 뭐 복승 배당이 없을 것 같고, 쌍승이라고 해봐야 뭐 1.1배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버틴다고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의료 쌍하고 복승하고 배당이 좋게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잘 말하면 쌍승 배당과 복승 배당이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7번을 활용해 나갈 4번 추입발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영규의 마크냐 성낙승이 전영규를 밀어내서 3차권 진입으로 결승 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혜민도 한 바퀴 때려도 솔직히 후미권에서 넘어설 만한 선수가 없죠. 정종진이 넘어서지 않으면 넘어설 만한 선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원신제까지 있기 때문에 성낙성이 전영규를 밀어내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직전에 차 전원규가 코로나 이후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안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었는데, 뭐 일요경주 때는 뭐 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토요경주 때하고 금요경주 때는 나름 선제를 펼쳐 나갔었던 전영규예요. 몸싸움에서 밀려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 7번, 6번을 경제 중심으로 4번, 7번, 6번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낙성이 원신재와 전영규까지 밀어내면서 빼앗는다면 4번, 7번, 1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 경륜공단의 2점을 배정받은 성낙성 밀어내긴 버겁다는 점, 전영규도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본인도 결승 갈 수 있는 자리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 4번, 7번, 6번 쪽을 좀 더 우선하시되 4번, 7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4번의 직선 추입발이 안정감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특성급 4경주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100점대 넘는 선수들이 4명이나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양승원, 전원규, 황인혁,
박용범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양승원하고 황인혁은 SS 반 선수들입니다. 양승원은 SS 반에 제 몫을 하고 있는데 황인혁은 SS 반 유지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힘든 경주를 펼쳐나가고 있는 황인혁이란 점에서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3번하고 5번이 붙어 타는 경주는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원규도 시속감이 원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결승전 생각한다면 황인혁이 결승전에서 선전 펼쳐나가는 경주보다는 전원규가 결승전에서 선전 펼쳐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일은 전원규 몸싸움 밀려나면서 좀 양승원이 좀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전원규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독간 맞대결 펼쳐 나간다고 하더라도 황인혁보다는 유리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유태복, 김영규를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이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양승원이 황인혁 만나면 적극적인 협공을 펼쳐 나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SS반 선수들이 체면치를 하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3번과 2번 쪽에 3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 5번을 차선으로 3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하고 3호 두 차권 중에선 3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같겠고 물론 양승원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승원의 발목을 잡을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권혁진이죠. 청주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원도 권혁진과의 적극적인 협공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충청권 황인혁까지 협공 충청권이 뭉치려고 하게 된다면 전원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결승전에서도 저측이 나서면서 머리를 쳤었던 전원규입니다. 황인혁을 상대로 전원규가 저측이 나서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경주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원규가 저측이 된다면 전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뒤늦게 황인혁이 날라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승원이 고전하게 된다면 27하고 2호 경주권 정도는 27하고 2호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제기랑 발에 나갈 선수는 양승원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양승원의 경제 중심이란 점 3번하고 2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을 것 같은데 3번과 2번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스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민호 이번 회차 잘만 마무리하면 특선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창원이 대상경주가 펼쳐지면서 특선급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윤민호도 솔직히 내심 같아서는 특선급 경주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급되다 보니까 우수급 선수들하고 한 단계 낮은 우수급 선수들하고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회차 마무리하면 특선 갈 수 있죠. 윤민호 강축입니다. 윤민호의 흠이 과연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윤민호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연 돋보이는 선수가 김지광입니다. 20기 동기생 파업 선수들 전일도 김지광이 직선에서 신동현까지 악착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상태 최상위라는 점에서 윤민호와 김지광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만약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전일 죽쓰긴 했습니다만 윤여범이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3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 방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2번이 복승 배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지광이 윤민우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승 배당이 좋게 형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쌍복으로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3번, 2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5번, 3번, 2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5번, 3번, 6번이죠. 김정태 컨디션 괜찮아 보여요. 파업 선수들 완승
가능성까지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입니다. 깔끔한 한 방인데 쌍승 배당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승 배당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쌍승하고 복승하고 배당판이 비슷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시우가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시우하고 딱히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동기생의 조성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준영, 김상근, 황정현, 박지용, 홍석한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김시우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간신히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김시우가 조성윤을 달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뭐 자리 선정에서 초조 부담을 박지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 아무래도 6번하고 5번이 외선으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우가 서두르게 된다면 조성윤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후미 견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선 김시우의 선정 가능성, 김시우도 얼마 전에 때려서 끝까지 버텨냈었던 경주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성윤의 후미권 막혀라고 한다면 이번 패선 6번과 5번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은 때려야 되죠. 김시우는 전준영을 넘어서야 돼요. 결국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선수는 황정현이 김시우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후다닥 나오는 거 보니까 나름 준비한 것 같아요.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동기생이에요. 또 수도권 협권까지 가능한 두 선수라는 점에서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조성인도 죽섰긴 했습니다만 마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시우가 조성인하고 협권 펼쳐 나가다가 덮여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준영이 때립니다. 황정인과 협권이 가능하죠. 전준영과 홍석환의 동반 입상, 파업 선수들의 연합에 의한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13이나 17은 13이나 17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김시우 몸 상태 봐서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윤까지의 협권 가능성을 한번 공격적으로 6호 먼저 6-3을 차선으로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죽으면 1-3-1-7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항 많은 사랑과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